안녕하세요. 오늘은 VCBA 네 번째 세션을 맞아서 제가 이제는 마르크스가 화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발표할 계획이 없었는데 원래는 사이먼이 할 계획이었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걸 보다가 너무 내용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블록체인 하는 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이 없이 이거를 만들게 된 거고, 그래서 화폐론을 공부하면서 이런 지식들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손쉽게 약간 쉬운 방식,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가면 훨씬 더 이런 논의가 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봤고요.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화폐의 모순, 여기서는 contradiction이라고 나왔는데 화폐에 어떤 근본적인 모순이 있고 이제는 신용화폐, 아까 또 종승님께서도 발표하신 이제 크레딧 머니라는 신용화폐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돈의 다양한 기능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마르크스는 그 중에서도 돈을 좀 보편적인 것과 어떤 구체적인 것의 긴장 상태라고 개념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particular universal이라는 개념인데 보편적인 어떤 돈의 개념은 가치의 척도로서의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도덕적인 가치를 우리가 추상화된 형태로 추상적인 표현의 형태로서 보편적인 가치의 척도로서 사용되는 어떤 가치의 척도로서 어떻게 보면은 계산화폐로서의 돈이 있고요. 다른 한 측에는 이제 순환의 매개체로서의 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edium of circul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편적인 가치인 척도인 동시에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일종의 사유재산의 형태로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물체로서 존재를 하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것과 보편적인 어떤 두 가지 속성을 함께 띠고 있는데 이것에 이제 긴장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면 근데 이 긴장 상태, 이 돈의 두 가지 기능, 아까 말씀드린 가치의 척도랑 순환의 매개체 간에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을 한다라고 마르크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언제이냐라고 본다면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store of value라고 하죠.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돈, 이게 세 번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하는 순간 이 순환의 매개체와 가치의 척도로서의 어떤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르크스는 신용 위기에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기가 닥치게 되면 원래는 순환의 매개체로서 돈을 대체하던 여러 가지 이제 신용 수단들이 있는데 그 수단이 어떻게 보면 순환의 매개체로서는 작동을 하던 상태에서 신용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치의 척도라든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 어떤 이런 위기 순간에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돈에 대한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또 종승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마르크스도 어떻게 보면은 카를 맹거가 얘기했었던 물물 교환으로부터 화폐가 나왔다라는 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돈을 매개로 한 교환이랑 물물 교환은 아예 그 종류가 다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하다 보면 돈을 매개로 한 교환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두 개는 아예 본질적으로 다른 거라고 봤고요.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돈이 가치의 저장 기능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이 가치의 저장이라는 기능이 왜 불안정성을 야기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한테는 이해가 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돈으로 가치를 저장을 하는데 그게 왜 불안정을 야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사고의 프레임워크를 마르크스가 잘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도 이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돈을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어떤 프레임워크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물교환과 아까 돈을 매개로 한 교환이 마르크스는 아예 질적으로 다른 거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돈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순환의 매개체로서도 작용을 하고 어떤 보편적인 가치의 표현의 형태로서도 작용을 하는데 이제는 돈 자체를 또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가치의 저장이라는 기능 때문에 어떤 마르크스 주장의 어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도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돈의 존재로 인해서 구매와 판매 간에 틈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이 아래 두 개의 어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물 교환이라고 한다면은 C2C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의 상품과 상품을 직접적으로 교환을 해버리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상품을 팜과 동시에 이 상품을 구매하는 절차가 따로 분리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구매와 판매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돈을 매개로 한 교환에서는 이 구매와 판매 간의 틈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제가 어떤 그 상품을 팔아서 돈을 획득하는 어떤 상품의 판매 절차를 거치고 근데 그 절차가 이 돈으로 다른 상품을 사는 구매 절차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이 간의 시간 간격의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물물교환과 돈을 매개로 한 교환의 큰 차이점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매와 판매의 분리로 돈의 유통이 중간에 정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마르크스 주장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매와 판매 간의 틈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교환의 매개체, 그 다음에 한쪽에는 보편적인 가치의 표현, 양식 두 개뿐만 아니라 이 판매된 틈이 있기 때문에 이 돈 자체를 축적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물물교환 시스템에서는 생각해 보시면은 구매와 판매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고 돈 자체를 쌓아놓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돈을 매개로 한 교환에서는 돈 자체를 쌓는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르크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마르크스가 엄청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설득이 되더라고요. 돈이 어떻게 보면 순환의 바깥으로 나와서 독자적인 그 존재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 돈이라는 거는 그냥 교환의 매개체, 순환의 매개체로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순환의 바깥에서 나와서 돈 자체로서 이 자체로서 어떤 획득의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 판매와 구매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라는 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가시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재밌어지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상적으로 화폐는 이제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양만큼 유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폐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거, 화폐 호딩이라고 그래요. HOARD라고 하는데 화폐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화폐의 유통을 방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집에다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은 이 돈이 경제적 활동을 잘 굴러가게 하는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유통되지 못하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놓고 마르크스는 화폐의 축적과 유통이 어떤 상시적인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뒤로 잠시만요. 넘어가셔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 주장의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화폐의 축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화폐를 축적하게 되면 유통수단으로서 교환의 매개체로서 쓸 화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순환의 대체 매개체로서 돈 자체가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신용화폐, 여기서 크레딧 머니라고 하는 거죠. 의 필요성이 부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신용화폐로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현대의 어떤 자본주의와 연결지어서 이제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신용화폐로 이제는 뭘 하냐, 발행한 신용화폐로 뭐 하냐라고 본다면은 이제 다양한 금융 자문가들은 이제는 돈을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돈을 활용해서 이자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화폐는 이제 자본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축적하는 걸 넘어서 계속 우리가 빌려주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증식하는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가르쳐서 저도 100% 이해한 건 아니고 가공자본, fictitious capital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본이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자체로서 그냥 자기 혼자 불어나는 어떤 일종의 뭔가 괴물 같은 어떤 그런 가공적인 느낌의 어떤 fictitious capital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비판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걸 비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마르크스 그 당시에는 금본위 제도였나 아마 그러니까 금이 중심이 되는 화폐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말하는 돈이라는 거는 리얼 머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는 좀 더 금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보셔야 되고요. 현대의 법정 화폐 개념이랑은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는 마르크스는 화폐의 축적과 유통이 상시적 긴장 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축적하면 유통이 안 되겠죠. 이제는 경제가 필요한 만큼의 양을 신용화폐로 발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신용화폐가 발행이 됐을 때는 금융자본가들에 의해서 생산에 투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 interest bearing capital로서 일종의 이제 가공자본이 이제는 신용화폐로부터 탄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5번째 단계인데 가공자본이 존재하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자본주의는 버블과 붕괴의 사이클을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르크스는 금융가의 자신감이 높아질수록 투기성 대출이 증가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투기성 대출이라 함은 여기서는 생산수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출의 형태를 투기성 대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리는데 트럭을 사야 되는 그 대출이 있을 거고 그 사람한테 뭔가 또 대출을 해주는 뭔가 또 VC들이 또 있을 거고 이 VC들한테도 대출을 해주는 또 여기 또 큰 쪽들이 있고 이쪽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청구와 반소, complex chain of claims and counterclaims라고 하는데 이 복잡한 금융 체인들이 쫙 현대에 다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에서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투기성의 대출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 생산의 실질적인 어떤 효율성과는 효율성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루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안 좋은데도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오히려 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생산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이제 투기성 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는 버블을 발생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 어떤 실체가 없더라도 사업은 원활하게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생각나는 게 이제 여기서도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2008년도에 어떤 금융위기 같은 부분들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 모기지나 이런 것들이 다 갚아지지 않거나 이러고 있는데 이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빌려주다가 전반적으로 붕괴를 했잖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자 하나만 뒤로 가주시면은 뒤로 아까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좀 상부가 비대해지는 탑헤비 구조를 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때 하이먼 린스케 폰지 금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자체가 큰 하나의 폰지
폰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생산수단이 있으면 이쪽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또 존재를 하고 그래서 마르크스는 피라미드 형태로 묘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리스크가 높은 데는 가장 위에 있는 거는 투기성 금융상품, 아까 말한 가공자본, fictitious 캐피탈이 가장 위에 있고요. 중간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크레딧 머니, 신용화폐가 중간에 있고 진짜 돈이라고 하죠. 현금. 근데 마르크스 때는 이 현금이 아마 금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이 가장 아래에 있는 피라미드 형태로 그 묘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 자본가들이 투기성으로 돈을 대출하면서 신용 인플레이션을 거칠 때마다 상부가 더 오히려 비대해지는 탑 헤비 구조가 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이제 투기성 버플이 지나치게 커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신용 자체가 수축하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많아진다라는 거죠. 많아지게 되고 일종의 신용 수축은 크레딧 컨트랙션은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어떤 보편적 표상으로서의 돈의 지위랑 특정 상품으로서의 돈의 형태의 어떤 근본적인 모순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은 그냥 6가지 단계를 한 번에 그냥 요약을 해본 건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는 경제에서는 물물 교환이 아니라 돈을 매개로 한 교환으로 인해서 구매와 판매 간의 틈이 생기고 이 구매와 판매 간의 틈이 생긴다라는 이유는 돈이 그 자체로서 축적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될 수 있고 이 돈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의 축적과 유통에 긴장 상태가 생기고 되고 이로 인해서 신용화폐가 필요성이 부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화폐 같은 경우는 그 자본가들에 의해서 실제 생산에 투입됨에 따라서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제 가공 자본이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가공 자본은 어떻게 보면 생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거고 가공 자본의 존재로 인해서 결국에 실제 생산과 이 체인에서 금융가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버블과 붕괴 사이클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그래서 붕괴 사이클을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기성 버블이 지나치게 커지면 신용을 수축하고 현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마르크스가 말한 게 다 맞냐 다 틀리냐 뭐 어떤 부분은 비판할 것도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각 그 스텝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돈의 어떤 이런 가장 본질적인 특성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를 특정짓는 이런 버블과 붕괴 사이클까지 설명한다라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줬다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 같고요. 이게 과연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게 특히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지금 유통 교환의 매개체라기보다는 축적을 위해서 거의 사용되는 돈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비트코인에서는 신용화폐가 나올 건가? 비트코인 기반의 어떤 신용화폐가 나올 건가? 우리가 비트코인 기반의 신용화폐가 나오게 되면은 다 자연스럽게 버블과 붕괴 사이클을 반복될 거냐? 우리가 이런 걸 싫어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과연 비트코인은 이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이러한 프레임워크로 보면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려면 과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럼 순수한 어떤 보편적인 표상으로서만 돈이 존재할 수 있는가? 예전에 종승님도 말씀해 주셨던 건데 단순하게 그냥 장부에서 손바꿈 할 때 사용되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아니면 기록 수단으로서만 과연 돈이 존재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모든 어떤 우리가 금융, 파이낸셜 우리의 모든 거래 관계가 물물 교환으로 환원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버블과 수축이 없을 것인가?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이 더 좋아질 건지 효율적이 될 건지 약간 이런 질문들이 이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